안녕하세요. 알파맘 알루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들 다 한다는 챗 GPT 회원 가입과 사용 방법 왕초보용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회원 가입하다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스마트폰에 네이버 앱이 깔려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검색을 네이버를 통해서 하는데 네이버에서 챗 GPT를 쳐봤어요. 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Try Chat GPT 누르고 그 다음에 사인업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메일을 넣으라고 하길래 밑에 이제 그 구글 이메일 넣으면 된다고 하길래 그걸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글 이메일이 뜨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없는 분들도 다들 구글 이메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gmail.com.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딱 네이버에서 하니까는 오류가 뜨네요. 그러니까 저처럼 챗 GPT를 하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안 되고 구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구글에 들어가지고 챗 GPT를 쳤더니 무슨 앱이 떠요. 그래가지고 그걸 설치해야 되는 줄 알고 또 설치를 했어요. 이게 다 틀린 방법입니다. 예. 근데 요 챗 GPT 요 앞에 있는 로고가 진짜 GPT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짝퉁입니다. 짝퉁.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거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니까 뭐가 뜨는 거예요 또. 그러더니 시작을 한다고 오픈 돼 있길래 제가 오픈 눌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길래 컨티뉴로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이메일을 넣으라고 하길래 이메일을 입력을 하고 비번을 넣고 컨티뉴를 눌렀더니 무슨 비자 카드를 넣으라고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름 쓰고 유효기간 쓰고 뭐 저기 뭐야 카드 번호 쓰고 그래갖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 챗GPT는 공짜고 뭐 이렇게 비자 카드 내역을 쓰라는 이런 내용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나오길래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끝내 이게 다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챗GPT 회원 가입하는 방법을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챗GPT를 하시려면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구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 이제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막 앱이 막 떠 있죠. 그래서 구글을 눌러 보시면은 이 이제 구글 요거 안에 이거 구글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빨간색 돼 있는 거 요거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구글 검색창에다가 영어로 챗 GPT를 칩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 openai.com이라고 되어 있는 요 챗 GPT를 누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챗 GPT 무슨 앱을 깔아야 된다 하는 거 다 짝퉁이니까 앱은 아니고요. 그냥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챗 GPT를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요 화면이 아까 네이버에서 있는 것처럼 뜨죠? 그럼 여기서 다시 또 Try Chat GPT를 누릅니다. 그러면 처음 온 사람들은 이제 사인업을 누르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챗 GPT로 쓰면은 바로 이제 질문 사항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화면에 나왔을 때 이제 이메일을 넣으러 되는데 다들 스마트폰 유저들은 gmail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글에 있는 이메일을 넣습니다. gmail을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알파맘 이렇게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걸 눌렀어요.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이제 성하고 이름을 영어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온 게 이름 영어로 쓰시고 그다음에 성을 영어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폰 번호를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번호가 82거든요. 그러니까 82 그 다음에부터 치시면 돼요. 010 뭐뭐뭐뭐뭐뭐뭐 이렇게 치시면은 핸드폰 문자로 숫자가 6개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기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6자리를 숫자를 넣고 그래요. 뭐라고 막 영어로 설명이 잔뜩 써 있길래 이제 한국어를 눌러봤어요. 그러면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른쪽 밑에 있는 다음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완료를 누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챗 GPT에서 이제 내가 묻고 싶은 질문들을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2021년 이후의 거에 대해서는 지들이 이제 등록된 뭐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이후에 뭔가를 물으면은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한다 소리가 2023년 2월 기준 아직 미정입니다. 챗GPT에 들어있는 이제 인공지능이 알고 있는 정보는 2021년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작년에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뽑혔기 때문에 이제 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른다라고 이렇게 대답이 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챗GPT로 주가가 오를 만한 미국 주식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챗GPT는 이제 주식 추천을 안 한다고 이렇게 딱 바로 잘라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글로 써줬죠. 글로. 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도 말로 묻는 게 아니고 글로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챗 GPT도 글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냐고 물으니까 또 뭐라고 하여튼 뭐 이렇게 정치적인 세계 정치사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대답이 있네요. 되게 유식하게 대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미국 대선에는 누가 출마할 것인가 하니까 이것도 자기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이제 단지 이제 2024년도 11월 5일 날 대선이 있다. 이런 걸 알려주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이 입은 피해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또 답이 엄청 있네요. 뭐 한국의 뭐 투자, 뭐 기업, 해외 진출 이런 것도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안보에 대한 영향도 있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여러 피해가 있다. 그리고 제가 세계 인구는 감소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그리고 한국 출산율을 고려해 봤을 때 한국 인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한국 통계청 기준으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대답이 막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2045년도에는 뭐 25% 가량 감소할 거로 예측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요즘 재미있는 한국 소설 3가지를 알려주고 줄거리를 알려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이 질문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뜨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영어 기반이다 보니까 제가 한국말로 말을 너무 꼬아서 물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 빼고 그냥 재미있는 한국 소설 3개를 이제 알려달라고 하니까 줄거리 알려달라고 하니까 얘가 뭐라고 하는데 이거 검색해 보니 이런 책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가 완전히 막 소설을 쓴 거죠. 재미있는 소설 3개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런 주제로 소설을 써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 기반이다 보니까 영어로 물어야지 좀 더 정확한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 구글 번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묻고 싶은 말을 한국말로 쓰고 그걸 영어로 번역한 거를 다시 또 이제 Chat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갖고 "What damage will Korea suffer from blah blah blah." 하고 뭐 물어보니까 대답이 막 엄청나게 길게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요 대답을 인제 내가 잘 못 알아듣겠으면은 요거를 인제 한국말로 번역을 의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있는 답변 밑에 보면은 한국어라고 돼 있죠. 그 한국어를 누르시면은 요렇게 한국어로 바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국말로 다 답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논문이고 뭐고 다 챗GPT가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챗GPT가 인간에게 미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뭐가 있을까?" 하니까 뭐라고 써 놨어요. 긍정적인 면 쓰고 그다음에 뭐 부정적인 면을 썼는데 조금 모호하게 써 놨죠. 왜냐면은 지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는. 그래서 제 생각은 챗GPT의 영향은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인제 과제를 내주거나 뭐 논문을 써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챗GPT가 다 써줄 수 있습니다, 대신. 그리고 또 소설가나 시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챗GPT로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그리고 언론사에서 일하는 기자들도 기사 같은 거 쓸 때도 뭐 챗GPT한테 다 물어보고 기사를 챗GPT가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문사에 만약에 기자가 10명 있다 하면은 챗GPT를 사용하면은 기자를 뭐 한 두세 명만 써도 다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슨 고소장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자기소개서도 막 써 준다고 하더라고요. 좀 가짜로 쓰겠지만. 그래 가지고 챗GPT가 뭐 논문을 쓰거나 뭐 대학 과제 같은 거 했을 때 대학 교수님들도 이게 사람이 쓴 건지 챗GPT가 쓴 건지 구별하기도 참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챗GPT가 이제 답변을 해준 것이 무조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옳은 게 많기는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사람이 직접 읽어 보고 약간 수정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챗GPT로 인해서 인간이 되게 편리해진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점 나쁜 점들이 다 있는데 이걸 절대로 악용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방향으로만 이제 사용을 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참 세상이 너무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정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하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이러나 저러나 챗GPT는 나왔고요. 그리고 챗GPT가 나온 이상 이제 이거를 활용 안 하는 사람이 바보인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거 회원가입하고 이거를 활용을 해 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도 처음에 뭐 인스타그램 나오고 할 때도 뭐 그때도 뭐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뭐 이런데 뭐 하러 이걸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가입하면서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대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거는
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유튜브 할 때는 유튜브도 하는 게 맞고 예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늦게 스마트폰을 장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니 피처폰도 있고 하는데 뭐 하러 돈을 그렇게 들여서 스마트폰을 하냐.' 했는데 정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폰을 일찍 사용할수록 좋았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세가 있으면 그거를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최대한 빨리 그거를 따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챗GPT를 가입을 해서 활용을 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